완주군 의회가 발암물질이 나온 완주군 비봉면 폐석산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에서 한빛원전 가동 중단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안전대책이 나오지 않자 부안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금 공장 설비를 지으면서 납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명이 붙잡혔습니다. 확인 절차 없이 수의 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부안 공무원 2명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산항으로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할 수입목재 펠릿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펠릿이 적발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가 검출된 완주군 비봉면의 폐기물 매립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완주군 의회가 폐기물 업체는 물론 완주군 행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 처리물은 다량으로 매립할 수 없지만 이걸 수십만 톤 불법 매립한 완주 비봉 폐석산입니다. 완주군이 업체의 불법 매립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허가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매립장 부지 면적을 5만 제곱미터로 계획했다가 29,900제곱미터로 줄여서 신고한 겁니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해가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3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면 산림청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전라북도 협의도 해야 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의 조사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물질이 새고 있는 걸 알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것도 의문입니다.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허가 취소를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 그런데 그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완주군 의회가 완주군 행정에 이런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완주군 내 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위법 사항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매립장 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완주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완주군 공무원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가동 중단 사고가 사실상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과 똑같은 위험지역인 전북은 안전대책에서 소외받고 있지만 사고가 난 뒤에도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지난 5월 원전 1호기가 출력 급증으로 비상 정지되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원전 측은 위험지역인 고창과 부안 등 전북 지자체에 문자로 그것도 가동 중지 사실만을 알렸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고 한 달 보름 만에 사실상 인재였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지역 주민과 협의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북 도민과 지자체와의 소통에 원안위가 여전히 관심 밖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 전라북도는 물론 부안군에도 직접적으로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안군 의회, 부안 사회단체들은 지금껏 사과조차 없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 주민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부안 군민은 깊은 실망감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소재지가 아닌 고창과 부안에서는 방제 예산과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불균형을 서둘러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묵묵부답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만 해놓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의 위험만 떠안고 있는 전북 도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소금 가공 기계를 만들겠다며 받은 국고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견적서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로 수의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의 한 소금 가공 공장입니다. 이곳의 대표 61살 배모 씨와 기계 시공업체 대표 54살 최모 씨는 소금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설비를 만들겠다며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와 부안군에서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기계를 만드는 데 쓴 돈은 2억 원 남짓. 나머지는 기계 설치와 상관없는 공장 건축과 개인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부안군과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소금 가공 설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고 관련 특허도 있다고 속여 공사를 따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계 설비는 어느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특허는 그 기계 설비하고 관련이 없는 특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 검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수사 확인되었습니다. 부안군은 특허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입장에서는 이제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단이거든요. 그냥. 해경은 공장 대표와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담당 공무원 2명은 계약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화력발전소 등에 공급되는 수입 목재 펠릿이 군산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량 펠릿이 5,000톤 넘게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을 통해 지난해 수입된 목재 펠릿은 70만 톤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림청과 관세청이 지난해 중금속 함유량 등 수입 목재 펠렛의 적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00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500톤의 불량 펠릿이 적발됐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게 3건이었고요. 3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건이 1건입니다. 수입된 목재 펠릿은 화력발전소 등의 연료로 공급됩니다. 그러나 불량 목재 펠릿을 사용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환경 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광양항을 통해 수입된 목재 펠릿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오염된 나무로 목재 펠릿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직접 시료를 채취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된 모든 목재 펠릿이 검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불량 목재 펠릿이 반입될 수 있습니다. 샘플링을 몇 % 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퍼센테이지를 늘려서 좀 하자. 지금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검사 항목이 적어 유해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사하는 게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전체 분량에 실제로 이것들이 들어와서 발전연료 쓰였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이 날아가는 중금속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몸에 해로운 불량 목재 펠릿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오늘 120여 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300여 명의 조합원이 오늘 학교로 복귀하면서 급식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 수는 어제보다 69개 학교가 줄어든 127개 학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9개 학교는 기말고사와 단축 수업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돌봄 교실은 32개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를 요구했습니다. 전북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은 상황에서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 연말까지 부족한 분야의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6조 3천억 원입니다.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을 확보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부족한 분야의 예산이 거론됐습니다. 중부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비와 새만금 산업단지의 임대용지 매입비 반영, 그리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비 등이 시급합니다. 이 지역구가 좀 불분명한
우리 새만금의 산, 그리고 이 전라북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성당장 농력 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이 앞장서고 전북 출신 30명을 총 동원해서 올해도 전남, 충남은 능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7년 전 대선 공약에 포함되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부창대교 건설 예산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창 선운사 대소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요거에 한 6천억 들어가는 게 지금 제일 짧은 거리는 2,5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예산 확보와 함께 풀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남은 공공의료대학원법,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입법, 그리고 원전과 관련한 지방세법, 새만금 사업법 개정, 또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 설립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활동을 군산조선소와 GM공장 폐쇄 등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7조 원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상상고의 자유령 사립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는 8일에 열릴 상산고 청문 절차에서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해야 상상고를 살리고 갈라진 전북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고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려면 공교육에서도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 교육과정의 혁신, 생활기록부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 9곳이 오는 주말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오는 10일까지 회의를 여는 가운데 주말쯤 한국의 서원 등재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등재를 권고해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무주군 난성면,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향 149km 부근을 달리던 28인승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기사가 승객 10명을 밖으로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버스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타이어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 배수로에서 남성용 의류를 입은 백골 시신 한 구를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실종자 대조 작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31.8도, 전주는 30.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31도, 익산이 32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